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사고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 그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고 기술들이 그 안에서 사실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사고 기술을 어떻게 잘 배치해 가면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사고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제 한국 철학적 탐구 공동체 연구회 쪽의 연구회원들하고 올해 생각톱니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토제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생각톱니 카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생각톱니 카드에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 정리된 그 사고 기술 23가지가 세 종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종류는 이렇게 사고 기술을 질문의 형태로 나타낸 질문 카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일종의 그 활용할 수 있는 문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문장 유형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예시 카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문장으로 만들어진 예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 기술이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비유하기면 그 비유하기를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뭔지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이 생각 톱니들을 따로따로 뭐 가르치는 것보다는 토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기술 중에 좀 부족한 부분, 활용이 좀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어떤 종류의 생각 톱니가 사고 기술이 있고 그것을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처음에 그 사고 기술의 이름 자체에 좀 친숙해지도록 그게 뭔지 정도는 그래도 감 잡고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놀이를 통해서 좀 그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고 기술을 알게 된 걸 가지고 뭐 문장으로도 만들어 보고 질문으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사고 기술 자체에 좀 익숙해지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간다면 여기 있는 이 질문 카드들에 있는 이 질문들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독서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 하나씩 이제 그 카드를 쭉 보면서 적절한 유형의 어떤 질문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묻고 답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놀이로 시작하면 아이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 기술도 놀이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놀이를 요 사고 기술 카드 안에다가 넣어놨고요. 어, 뭐 짝맞추기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고피씨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놀이들이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싱 게임도 있고 뭐 몇 가지 제가 넣어놨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예, 간단한 놀이 한번 하면서 이게 아이들의 반응이 좋을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짝맞추기를 그럼 해볼게요. 짝맞추기는 제가 프로그램을 좀 따로 만든 건 아니지만 네,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기억력 게임이거든요. 짝맞추기.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대로 네, 되네요. 네. 가끔 이게 안 돌아가던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처음에 할 수 있게끔 그 사고 기술 카드 중에 이름 카드 4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카드 4가지를 섞어가지고 짝이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한번 잘 하시면서 짝을 맞춰보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4분 계시니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죠. 권진아 선생님부터. 네, 2개씩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주석 잠깐만요. 살기로 이걸, 하면 예, 번호, 예, 어떻게? 번호로, 예. 아, 예, 네. 번호로 하면 1번, 3번이요. 1번, 3번. 아, 네. 장점은, 단점은, 네, 요런 얘기가 있고, 3번은 가치 고려하기네요. 네. 네. 네, 기억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헷갈리기 시작했어, 벌써. 네, 김택신 선생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거 골라주시죠. 자, 2번, 4번. 2번, 아, 남의 입장에 서보기. 그 다음에 4번은 다르게 표현하기네요. 아, 네, 개수가 늘어나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미우정 헷갈리기 선생님. 시작했어요. 네, 네. 저 5번, 8번이요. 5번, 8번. 아, 일단 한 이런 번씩은 다 열어보자라는. 훨씬적인 그러니까. 분들 같으니. 아, 장단점 어. 찾기. 그 자, 다음에, 빙고 1, 5. 자, 가치 고려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하은주 선생님 차례입니다. 나 찾았는데 그럼 네네네. 1호 네? 1호 네, 1번, 5번. 자, 1번. 3번, 네, 그 8번. 다음 저 네,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진아 선생님 차례입니다. 맞아. 3번, 미안. 8번이요. 3번, 8번. 아, 김태 선생님 힌트를 주워 먹기를. 줘버리셨어. 네. 자, 가치 고려하기. 네, 뭐뭐가 네.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짝이 되고요. 그 다음 네. 김태기 선생님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 자, 6번, 절- 7번. 6번, 7번. 다르게 표현하면, 아, 누구는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유정 선생님. 4번이요, 4번. 아, 안 되는 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그냥? 게임하는 거 자신 없어. 또 4번, 6번, 선생님. 4번 하면 돼요? 절대 아, 안 돼요 게임. 안 돼요? 네 네. 이유정 선생님 차례긴 합니다, 순서상. 순서대로 가야 네. 돼요. 네. 그러니까 6번, 4번 하면 돼요? 아, 6번, 4번이요? 네네네. 6번, 4번. 아, 네, 맞습니다. 다르게 네. 표현하기. 자, 이러면 이제 하은주 선생님은 그냥 주워 먹기 하시면 돼요. 네, 아 좋아. 2번, 7번 역시 네. 이해하는 게 네, 딴 이번 이런 비정한 7번. 승부의 네. 세계. 자, 남의 입장에서 보기.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요 이름들 익히는 데는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름에 이제 좀 친숙해지면은 이제 미신 게임 이런 걸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신 게임은 이제 영어나 이런 데서도 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원래 많이 사용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23장의 카드 중에서 사라진 카드를 맞히는 건데, 아이들한테 23장 중에 사라진 걸 맞추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그래서 처음에 먼저 좀 가르치고 싶으신 사고 기술을 어느 정도 골라놓고 학년이나 아이들 이제 기억력 정도 이런 거 수준을 봐 가시면서 이제 처음에 좀 적은 수량으로 미싱 게임을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저희 해볼까요? 예, 오늘은 조금 쉬운 그림이 너무 버전으로. 작아서 안 보여. 여기 있다. 네, 쉬운 버전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질문 만들기부터 23번 오류 피하기까지 있어요. 일단 한 1분 정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을 한번 쭉 익혀봐 주세요.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작동한다고 이야기되는 이제 사고 기술들의 종류이고요. 예, 이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보통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맞물림으로 이제 만들어져 나간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기, 관찰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상상하기, 감정 고려하기, 비교하기, 관계 찾기, 비유하기, 이유 찾기, 추리하기, 대안 찾기, 결과 예측하기, 개념 정의하기, 다르게 표현하기, 가치 고려하기, 남의 입장에서 보기, 가설 세우기, 숨은 전제 찾기,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오류 피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해보면은 좀 쉽다고 느끼실 텐데요. 이따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한번 해보죠. 자,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하나의 카드가 사라질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의 카드를 숨겨보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가 네. 없어졌을까요? 네, 권진아 선생님. 비유하기요. 비유하기요. 네, 정답입니다. 비유하기. 맞지. 네, 음.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뭐가 사라졌을까요? 정말. 감정? 아씨. 아닌가? 아니구나. 아, 이거 앞글자 따서 외웠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 김택신 감정. 선생님께서, 전략을 생각하시- 김택신 선생님, 감정 고려하기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아, 내가 아까 앞글자만 따서 윗줄은 외웠거든요. 두 네, 번째 줄은 못 맞아요. 외웠어. 잘하셨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하나가 또 사라졌습니다. 뭐야. 두 번째 줄. 두 번째 분명히 줄 이거 못 외웠어. 조별로 읽어봐야 돼. 사랑아. 아니, 뭐가 없어졌을까요? 첫 번째 줄은 외웠는데 두 번째 줄은 잘 모르겠어. 시간을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관계 찾기. 관계 우와. 찾기. 어. 정답입니다. 와. 오, 예. 우와, 역시, 대박. 잘하시는군요. 그 사이에 하나가 또 사라졌는데 아시겠어요? 뭐야. 이게 전에 아. 해봤는데 틈을 주면은 이게 잔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체가 다 있는 상황에서 사라지면은 이전에 있던 것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니까 이 이름을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틈을 맞아요, 주지 맞아요. 않고 해야 어. 기억이 좀 그래도 기억하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순서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거 맞아요. 사고기술 외우는 그 순서하고 이 순서하고가 아, 달라서 네. 순간. 저도 이거 하라고 하면 아마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없는 거를 네, 찾아야 그렇죠, 돼. 그렇죠. 예. 진짜 다 읽어보고 찾아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거라. 왜냐면 내 머릿속 순서하고가 달라서 내가 외우는 순서하고 달라서 빨리 나오면 좋은데. 자, 뭐가 빠졌을까요? 나 찾았다. 뭔지 알겠다. 예. 네네네. 나 네. 알았어. 제가 숨겨놓고도 지금 잠깐 네. 깜빡하고 있었어요. 네. 청해작사건 기술축에 있어요. 네. 네. 택시 선생님께서 너무 독주하시는데 이러면. 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걸로. 네. 혹시 다른 분 아.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네. 저도 23개를 외우지도 못해가지고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그때마다 지금 깜짝 제가 놀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이미 있어요. 네. 네. 뭐가 없지? 그러면 저희 택시 선생님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안찾기. 대안찾기. 아, 대안찾기 맞습니다. 네, 창의작사건 아, 정말. 잠깐만요. 네. 와. 여기 지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엄청 재밌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안찾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정말.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걸 1000번에 처음부터 23개를 하면 아이들은 완전 멘붕에 빠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 처음에 좀 쉬운 거, 아이들한테 익숙한 거 이런 것들부터 좀 시작을 먼저 하시면 좋고요. 여기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도 약간 고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 뭐 관찰, 공통점이나 차이점, 상상 이런 거 감정 아이들에게 되게 친숙한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좀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가설이라든가 전제라든가 관점, 오류는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뒤쪽으로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좀 익숙하고 먼저 좀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지도 같은 거 하실 때 대부분 이런 사고기술과 관련 있는 차시나 단원들이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스피드 게임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피드 게임은 이거 말 그대로입니다. 사고 기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카드를 보내드리면
받으신 분이 나머지 분에게 비유하기를 뭐 예를 들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하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 비유하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유하기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예, 한번 그럼 해볼까요? 여기 설명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요. 제가 아, 저기 메시지로 아, 제가 고른 카드 음. 하나를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네.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음. 잠깐만요. 네. 제가 카드를 한 분께 드려볼게요. 채팅을 열고, 이게 드래그로도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드래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아우. 항상 이런 거 하면 네. 어디서든 제가 시작일까요? 갔어요? 네, 잘 왔습니다. 그럼 네, 알죠. 이거, 네네.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말해도 되나요? 잠시만요. 네. 아니면 예시를 들으면 될까요? 자, 일단은 이게 있어야 좀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글자는 안 아, 보이시죠? 네, 글씨가 안 네. 글씨 보여요. 안 보이실 작아요. 거예요, 제목만 아마. 보여요. 제목만 보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뭘 말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 권진아 선생님은 최대한 네.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나 효과 이런 걸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알고 있는 그 사고 기술에 대한 뭐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힌트가 될 만한 말들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이건 그냥 읽으면 되는데요. 사랑이란? 그런가요? 사각형이란?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 음, 이런 식으로? 땡땡이란? 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것에 정의하기. 대한 네. 네, 자, 네. 맞습니다. 정답 외쳐주시죠, 정답. 개념 정의하기. 정답, 개념 정의하기. 네. 맞습니다.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뭔지를 물어보게 함으로써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고 기술들이 뭔지 알게끔 해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사고 기술들을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죠.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르는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이제 지식처럼 가르치기보다는 이렇게 놀이하면서 하면은 좀 더 아이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느 분께 드릴까요? 잠깐만요. 다른 분께 드려볼게요. 자, 우리 회장님이 지금 차 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전 중이네요. 네. 자, 혹시 가셨나요, 김택신 선생님? 카드? 네, 지금 네, 받고 있어요. 네네네. 네. 나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정답. 네. 관계 찾기? 아니요. 일부러 제가 어렵게 했어요. 네. 선생님 관계찾기가 다시요. 아니군요. 돋보기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앞에 상상하기 어려워? 것과 뒤에 정답. 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정답. 다르게 권진아 표현하기? 선생님. 네? 아. 아닙니다. 권진아 선생님. 결과 예측하기? 아닙니다. 아닌가요?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업 중에, 소설 중에서. 정답. 소설에, 추리하기. 네. 네, 맞았어요. 네. 추리소설 함정들은 위주로. 돋보기를 갖고, 원인 그리고 이제, 결과. 네, 우리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잘 이치를 따져서 논리적인지 아닌지를 추리를 해야 하니까요. 네, 네. 네. 맞아요. 추리가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뒤에 있는 것들을 또 끌어내는 작업이기도 하고,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추리하기, 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어떤 사고 기술들에서 감을 잡게 하기 위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놀이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고 기술 그 생각톱니 카드 책자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도 한번 그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연구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이거 가지고 활용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토론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독서 토론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고 기술을 가지고 독서를 설명한다고 하면 그 책을 읽는다는 것도 결국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질문을 가지게 되고 이제 뭐 두 인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뭐 나타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추리해 볼 수도 있고 등장인물의 마음, 감정 이런 것도 느껴볼 수도 있고 그 안에 나타난 그 등장인물들의 입장에 내가 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그 문자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책을 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읽게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독서일 것이고요. 이제 단순히 이것만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잘 아이들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보다 좀 나은 생각, 그리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생각, 또 뭐 자기 반성, 그래서 성찰, 그리고 또 뭐 삶에 대한 뭐 어떤 뭐 고민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다 체험해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제 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 사고 기술을 가지고 하나씩 다뤄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양식을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결국 독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독서를 할 때 이제 이 사고 기술 카드에 있는 이 23가지 질문 유형들을 가지고 이제 펼쳐놓고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뭘 질문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쭉 보다가 보면은 그 대목에서 적절한 것들을 좀 떠올리기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이 뭐 인물들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걸 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목이 어떤 사건과 사건 간의 관계를 다룬다면은 이런 질문들을 또 카드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야 바로바로 떠올려서 활용하겠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질문 리스트처럼 쭉 앞에 있고 그 중에 뭔가 좀 골라서 질문해 볼 수 있게끔 한다면 이제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도 사고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주장 그리고 제시하는 근거 이런 거에는 어떤 추리가 사용되었는지 왜 그런 주장을 뭐 하는지 그 주장에 활용되고 있는 개념은 뭔지 그리고 그 주장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 그 주장이 함의하고 있는 전제는 뭔지, 어떤 관점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주장을 왜 하는지,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주장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깊게. 그래서 주장을 우리가 이제 토론에서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도 사고기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론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토론도 토론 주제, 논제가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 뭐 또 질문, 그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그리고 또 뭐 추리, 그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한 예시, 또 다른 질문이 뭐 그다음 대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추리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이해나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 이제 토론을 한다는 것에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넓은 의미의 토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토론을 큰 틀에서 토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이제 찬반대립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찬반대립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서로 묻고 따지고 하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와 판단을 얻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토론 기법의 종류는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안에는 사고 기술들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해와 판단들을 끌어내고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변화 이런 것들과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또 토론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제 사고 기술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독서 토론 이런 쪽과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좀 쉽게 연습해 볼 수 있는 생각톱니 카드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이후 시간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사고 기술, 그다음에 생각톱니 카드 이런 것들 우리가 토론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 뭐 그 외에 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애들이랑 네, 그 게임, 그러니까 처음에 저 사고 기술을 애들이랑 할 때는 네, 그 토론을 하는 중에 하나씩 끌어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칠판 앞에다가 쭉 붙여놓고 이 상황에는 이거네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씩 주로 선택되는 애들이 있고 맞아요. 좀 빈번하게 선택되는 게 있죠, 네, 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이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그 게임식으로 아예 암기를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암기식 교육이 되게 많이 지양돼야 된다고 비판받기도 하는데, 네, 중요한 것들은 사실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들어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놓아보고 새로 배치도 해보고 뭐 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게 없으면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도 사실 배경 지식이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새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아니면 새로 재조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이끌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 암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애들한테 암기시킨다. 요거는 네, 문제가 그건 있기 아니에요. 때문에 재밌게 놀이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음, 습득되도록 하면 그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음, 학년 초에 이거를 이렇게 쫙 한번 가르쳐 주고 꼭 토론이 아니더라도 수업 음, 시간마다 사실 네, 좀 쓰는 카드들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사회 네. 교과에 많이 쓰이는 거, 뭐 국어 교과에 주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이게 바로 이 사고 기술이다라는 걸 음. 이렇게 리마인드 애들하고 같이 해보게 또 네, 해주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사고기술 카드가 이제 생각톱니 카드가 큰 사이즈의 버전으로 나와 있지는 네, 맞아요. 않은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칠판에 그걸 이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큰 사이즈로 뽑아가지고 붙여놓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애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큰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교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희가 네, 비유 카드를 너희가 만들어봐. 너희가 맞대응식 아, 만들고 꾸미고 해서 이렇게 애들이 만든 거를 좀 그거 해도 좋은 재밌을 것 아이디어네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선생님들께서 사고 기술 카드를 칠판에 붙일 수 있는 큰 사이즈 버전으로 출시할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학토제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까지는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유정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그 사고 기술 배우고 본인들이 안 것을 바탕으로 그 카드를 제작해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네요.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음. 그렇네요. 저는 안 그래도, 네, 아, 네. 김탁신 선생님. 먼저 말하세요. 권진 선생님. 저 진짜 별게 아니라 학기 시작할 때 저희 반 시간표를 A4 용지 3분의 1로 끊어서 국어 만들고 수학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붙였었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A4 용지 절반 사이즈로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면 맞아요, 괜찮겠다 맞아요. 네. 생각은 했어요. 그 과목 특성을 드러나게 아이들이 꾸며놓은 걸 보면은 매번 볼 때마다 재밌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괜찮겠네요. 아이들의 생각이 더 톡톡 튀어서 자기네들이 더 쉽게 빨리 알아볼 수 있어서 어른들의 시각보다는 애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 그러고 만든 똑같은 카드를 글씨체를 가지고 뜯든지.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요. 그 사고 기술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놓고 또 이제 묻고 따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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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 저는 같습니다.